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첼시 대 풀럼입니다. 먼저 첼시는 반등을 꿈꾸고 있으며 런던 라이벌 풀럼을 상대로 리그 3연승에 도전합니다. 첼시는 지난해 박싱데이 경기로 치른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지만 그 이후 두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루턴 타운을 상대로 각각 한 골차 승리를 만들어내며 리그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주중에 열린 미들즈브로와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아낀 첼시는 홈에서 치르는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쿠쿠렐라, 리스 제임스 등 많은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잭슨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공격진에서는 출전 가능한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어 홈에서 공격 중심의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풀럼은 2023년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2대1 깜짝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전 3경기에서 3연패를 기록했던 풀럼은 대열을 낳고 좋은 분위기 속에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첫 경기로 치른 로더햄과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1일 치른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경기에서 리버풀을 원정을 떠나 전력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1대2로 패해 3일이 채 안 되는 시간 후에 치르는 리그 경기에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또한 풀럼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주전급 선수 3명이 차출돼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번의 첼시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풀럼의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팬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 상반기를 보낸 첼시지만 풀럼을 상대로 홈에서는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첼시가 승리를 거두고 리그 3연승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인츠 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먼저 마인츠는 리그 16위를 기록하며 다사다난했던 시즌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최악의 부진으로 보 스벤손 감독을 보내고 얀 지베르트 감독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킨 마인츠는 후반기 강등권 탈출이 우선 목표입니다. 10라운드 라이프치히전 이후 6경기째 승리가 없는 마인츠는 빈곤한 득점력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인츠는 올 시즌 16경기에서 13골밖에 득점하지 못했는데 이는 쾰른 다음으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팀에서 유일하게 2골을 터뜨린 3명의 선수 중 1명인 이재성이 아시안컵 차출로 당분간 분데스리가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은 뼈아픕니다. 특히 세 선수 중 유일한 공격수인 이재성은 올 시즌 왼쪽 날개와 미드필더를 번갈아 가며 출전했고 공수 양면에서 팀 핵심 중 1명으로 활약 중이어서 마인츠가 이재성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가 1월 성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다음 볼프스부르크는 리그 10위를 기록 중이며 최근 리그 5경기 중 3경기에서 패했습니다. 포칼컵 포함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패한 볼프스부르크는 후반기 다시금 좋은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볼프스부르크의 핵심은 공격수 요나스 빈이며 올 시즌 리그에서 9골을 득점한 요나스 빈은 로브로 마에르와 함께 투톱을 이루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스 빈을 제외하면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다는 점 역시 약점입니다. 마에르는 리그 2골에 그치고 있으며 이외에는 2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볼프스부르크가 휴식기 이전 흐름이 좋지는 않았으나 마인츠를 상대한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시즌 성적 7승 3무 6패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전반기 16경기에서 26골을 먹히며 특유의 단단한 수비가 사라졌습니다. 후반기 시작으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지만 팀의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교체 선수들을 제외하고 주전들만 해도 5명입니다. 크리스티안 귄터, 도안 리츠, 필립 리나르트, 니콜라스 회플러가 결장하고 경기를 앞두고 팀 내 득점 1위인 헬러까지 결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그리포의 프리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강점은 적극적인 압박과 공중볼 싸움입니다.
그리포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세트피스도 위력적이지만 세트피스는 솔직히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고전했던 이유가 바로 공중볼 싸움이며 유니온 베를린은 공중볼 싸움에 강한 팀입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정말 못했지만 선수 구조를 보면 공중볼 싸움에 강하고 실리 축구 유형의 팀이라 프라이부르크의 압박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유니온 베를린은 시즌 성적 4승 1무 10패로 리그 16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했던 팀입니다. 피셔 감독과 작별하고 크로아티아 출신의 비엘리카 감독이 지휘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회복세입니다. 피셔 감독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즌 초반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지만 유니온 베를린의 축구는 수비가 기본이었습니다. 괜히 라인을 눕혔다가 상대에게 털리면서 본인들의 강점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감독 때문은 아니고 일부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피셔 감독의 후임인 비엘리카 감독은 더욱 수비적이고 선수들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봅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유니온 베를린에 합류했던 보누치, 다트로 포파나가 떠났고 호펜하임의 수비수 보구트를 영입했습니다. 팀을 떠난 두 선수는 이번 시즌 최악이었고 오히려 수비 축구에 어울리는 장신 수비수 보구트 영입으로 실속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실속을 챙기면서 비엘리카 감독이 원하는 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약이 아닌 잔류로 묘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중원에서 라이두니와 케디라가 빠지면서 미드필더에서 공격 성향을 갖춘 포파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반기만 보면 프라이부르크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지만 유니온 베를린은 감독 교체 후 변하기 시작했고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강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유니온 베를린의 거친 압박과 피지컬 싸움을 견디지 못했고 유니온 베를린에는 여전히 프라이부르크를 상대하는 방법을 잘 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확신하긴 애매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시즌 성적 10승 3무 3패로 전반기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5경기에서 4승 1무로 괜찮았고 부상자들의 복귀로 후반기가 기대되는 팀이며 단이 올모가 돌아왔습니다. 사비 시몬스와 오펜다 사이에서 플레이메이커가 생기면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워낙 측면 공격이 강한 팀인데 미드필더에서 박스를 오가면서 직접적으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시즌 중요한 경기마다 올모의 공백이 느껴졌던 라이프치히는 올모의 복귀와 함께 공격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포르스베리, 티모 베르너, 알라시 모리바를 정리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엘마스를 영입했으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높은 벤치 자원입니다. 3명의 선수를 방출하고 1명을 영입했지만 오히려 이득입니다. 올모의 복귀와 엘마스의 합류로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 라인이 단숨에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프라이부르크는 시즌 성적 6승 6무 4패로 전반기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막판 공식 경기 8경기에서 2승 6패로 부진했고 1월부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팀 득점 1위 마르무시와 주전 미드필더 스키리가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대표팀으로 떠났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 2명이 떠나면서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데가 부상이기 때문에 중원은 비상입니다. 19살 신성 우고 라르손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키리가 빠지면 빌드업이 꼬입니다. 어차피 1월에 두 선수가 떠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정되었던 결과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두 선수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2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울브스의 스트라이커 칼라이지치와 메뉴의 미드필더 반데 비크의 영입입니다. 칼리지치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즌 16골을 터뜨린 경험이 있는 선수지만 사실 이 두 선수의 영입은 도박입니다. 두 선수는 2년 동안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했고 두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가 애매한 이유입니다. 베테랑 공격수 알라리오도 팀을 떠났기 때문에 칼라이지치가 정말 잘해줘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칼라이지치는 폭발력을 잃어버린 선수고 스키리와 루데가 없는 프랑크푸르트의 3선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라이프치히의 후반기 홈 개막전이며 올모와 함께 프랑크푸르트를 격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